이전보다 집값이 빠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일반 월급쟁이 분들이 네. 좀 접근을 하기는 어려운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내 집 마련하기 좀 적긴 시기, 그런 시기에 왔다. 이런 신호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주택자 분들의 두려움은 떨어질까봐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하락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질까봐 못 사는 거는 앞으로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들 분들이 집을 살려면 사이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애 주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애 주기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자녀를 낳고 이제 기르고 이제 자녀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분가를 시키고 이제 은퇴하는 기간 동안의 그런 어떤 생애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집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이를 먹고 생애 주기로 갈수록 집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직장에 하고 가까운 쪽을 잡거나 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죠. 네, 교통이 조금만 좋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에 이제 집을 사면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집을 보는 이제 지식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직장하고 너무 가까웠을 때 어떤 안 좋은 점도 보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유모차를 끌기 시작하면 또 애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턱이라도 좀 있으면 예, 그런 거에서부터 벌써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서 이제 보통 아기는 이제 차를 타고 태우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의 어떤 불편함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비를 맞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겨울철에 이제 길이 미끄러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안 좋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는 좀 더 나은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애가 이제 뭐 학창 시절이 되게 되면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볼 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잘 간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집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은 커뮤니티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가 사실 집값을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시라든가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워낙 조경도 잘 해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인프라도 깔끔하게 해놓기 때문에 사실 겉에서 보면 다 살기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살기 좋아 보이는데 왜 집값에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는 커뮤니티가 만드는 겁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로 소득 수준에 큰 영향을 받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을 세운다고 하도 그런 지역에서 세우고 싶어 하지. 그쵸, 소비가 받쳐주니까. 소비가 받쳐주는 지역에서 세우고 싶어 할 거고 병원을 세우더라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인프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차이가 결국은 집값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또 결혼 상대자를 또 비슷한 커뮤니티에서 만나고 싶은 니즈가 있을 테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옮겨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계속 상급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종착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이클에서 사이클이 만드는 소음에서는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더 빠지면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때 가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라는 그런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살 수 있으려면 자금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내가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집을 사기를 고민한다는 거는 그 타이밍이 지금 왔다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왔는데 여기서 내가 집값이 더 빠지면 사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이거를 미뤄놨을 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빠져서 그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내 자본이
남아있을까요?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모래알과 같아서 이게 손으로 잡으면 슬슬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없어질 거네요. 수도 있죠. 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세상은 내가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예.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내가 통장에 단돈 5천만 원만 있어도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펀드 들라 뭐 하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분산되다 보면 사실 지금 있을 돈이 그때 가서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아이가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가 사실 가치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유치원에서 같이 자랐던 애들이 보통 그 같은 초등학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제 만들었던 엄마의 커뮤니티가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도 계속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 시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만약에 후배분이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당한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또는 전월세를 살면서 네. 좀 기다려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혹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건이 되면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되면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전월세를 살면서. 근데 그 여건이라는 거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네. 예, 개인적인 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 마련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아이가 뭐 옮겨야 될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이제 가시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여건이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영끌해서 사는 경우도 상승장 때 이제 네. 오르니까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애 주기에 맞게끔 내가 꼭 집을 사야 하는 시점에 네.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때 네. 내가 좀 살 수 있는 집을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영끌 같은 경우도 목적에 따라서 버틸 네.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영끌을 했더라도 네. 내가 생애의 주기에 맞춰서 가야 될 목적 때문에 가셨던 분들은 사실 거기 가서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을 달성한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실거주에 네. 만족감이 있는 분들은 영끌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사이클만 보고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이게 그 매수의 목적이 시세 차익인 거 아닙니까? 네. 예. 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의 목적이 실거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매수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영끌해서 갔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가격이 오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럼 버티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집을 좀 영끌해서 샀어요. 샀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많이 올랐어요. 6% 정도까지도 네. 지금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집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끌을 했더라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자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땅의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향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예. 인프라가 갖춰진 대로 갈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맞춰서 가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하거든요. 네. 네. 이자를 감당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뭐 팔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로 가서 전세를 놓고 대출을 일부 좀 상환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부도를 막아야죠. 부도를 막고 나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를 해야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모든 사람들도 그렇듯이 내가 사는 집이 실거주 만족도도 있으면서 네. 그리고 가격도 올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집들을 고르는 노하우들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을 충족시켜줄 지역 좀 어떻게 좀 고를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크게 오를 만한 집이냐 아니면 살기에 좋은 집이냐 둘 중에 놓고 봤을 때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살았을 때 결과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은 집인데 살기에 불편한 집들이 있어요. 네. 예,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 투자자들은 뭐 그런 데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주택을 처음 마련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몸빵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면 네. 아무리 시세 차익이 있는 집도 예, 그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살면 그 시기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만족이 있으니까. 1년이 돼도 1년이 2년이 돼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네. 내가 보기에 살기 좋은 집은 남들도 보기에 살기 좋은 집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 나이대에 맞춰서 예, 그러면 결국은 기초가 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살다 보면 매도의 기회가 또 생기고 매도에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처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시세 차익과 아니면 살고 싶은 집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타협을 봐야 될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살고 싶은 집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두어서 구매를 하시면 예, 자연스럽게 생애에 맞춰서 더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마음 좀 오랫동안 거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기 신도시 이슈를 더불어 10년 만에 수도권 네. 최대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좀 좋은 지역을 뽑을 때 네. 좀 어떤 기준으로 또 보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느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같은 일자리라도 네. 그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수도권에 있어도 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IT라든가 바이오, 반도체 네. 뭐 이런 것들은 평균적인 임금들이 높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와 가까운 이제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교통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아니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땅의 희소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와 주택들이 막 들어서는데 그 땅에 확장성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좀 막혀 있는 네, 곳이라고 예를 보면 들어서 될까요? 산이나 이런 걸로 막혀 있어서 네. 옆으로 이게 점점 이제 확장이 되지 않는데 계속 그 지역에 일자리들은 집중이 되고 회사들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곳들, 근데 점점 어떤 산업적인 가치는 높아지는 곳들, 뭐 이런 것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수도권은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의 외곽 쪽이라고 한다면 빈 땅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죠. 수도권의 안쪽 같은 경우는 거의 빈 땅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권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산이 많은 지역. 그렇죠. 네. 예, 그쪽은 좀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미 이제 도시화는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많이 들어와 있는 예, 거죠. 예, 산업적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네. 상태죠.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서남권이나 아니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이 이제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확장이 되면서 그쪽은 이제 인구들도 많이 몰리고 거기도 이제 다 같이 오르긴 하겠지만 네. 일단 희소성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상급지와 하급지, 이제 중급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그리고 땅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확장이 좀 불가능한 곳, 이런 땅이 좀 좋은 곳이다. 이런 집들을 찾아보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더 나은 곳을 본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인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일자리라도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다 같은 땅이라도 좀 더 확장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든가 뭐 그런 쪽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부동산 쪽에 가게 되면 항상 GTX 호재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기사에서도 GTX 하면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극도로 좀 짧아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좀 혁신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지점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GTX는 도심교통을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네. 그 GTX 역세권들은 분명히 뭐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이번 상승증에서 GTX 역세권들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정말 뭐 많이 올랐어요. 네. 오른 만큼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이제 그 가치를 충분히 이제 효과는 봤으니까 네.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얼마나 실현이 되느냐, 예,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GTX A 같은 경우는 사실 최초 입안은 김문수 지사 때 입안이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지금 언제 경기지사인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근데 김문수 지사 때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A, B, C 구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윤 정부에서 이제 D, F 구간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는 또 언제 될 것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것도 시간을 짧게 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흥분했다가 실망했다가 흥분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그 수많은 이제 시점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네. 그 긴 기간을 과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네. 수도권 집값과 비슷하게 좀 네.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5대 광역시를 볼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심리적으로 다들 다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매수를 유인하는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네. 공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명암이 갈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나 이런 창원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급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완화책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반등 시점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좀 일찍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반면에 좀 이제 물량들이 좀 계속 누적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그 물량들을 다지는 시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역대급으로 공급이 있는 대구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한데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다짐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지방시장도 좀 커플링 돼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커플링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렇게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뭐 네. 일부 몇몇 지역 제외하고는. 근데 뭐 최근까지도 계속 올랐던 강원도 지역도 지금 꺾임새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국은 다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지역을 좀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입지와 상급지와 하급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상급지 가격이 하급지보다 싸면 공급이 많아서 네. 예, 상급지 지역인데 공급이 많아서 하급지보다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상급지로 가지 상급지로 않을까요? 가죠. 네. 예,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물건을 비교를 해서 예, 분명히 저기가 더 살기가 좋은데 네. 예, 저쪽이 싸다 그러면 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역전이 된 곳이 분명 있을 거라는 예, 거겠네요. 지금은 대규모 입주장을 맡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중에서도 있고, 뭐, 광역시 아닌 도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도시 안에서 구별로 또 입주 물량이 또 차이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고, 그런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곳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지역은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치지만 그 시기들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더 싼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전체 시장에 네. 예. 전체 비중에 얼마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다 실거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실거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 실거주라는 거는 살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을 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가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실 하급지가 상급지가 그걸 따라잡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네. 예, 왜냐면 신축 효과도 있고 네. 입지적인 차이를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돌과 황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이제 되는데 급등장이 되면은 네. 근데 다시 이제 장세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물건과 안 좋은 물건의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좋은 물건의 가격이 버틴다는 걸까요? 그렇죠. 실거주 기본적인 실거주 수요가 좀 받쳐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방의 경직성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예, 뭐 좀 버텨줄 거고 본연의 가치에 비해서 좀 더 오버슈팅 된 데는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을 다시 환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보이는 그런 몇몇 지역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사실 저평가된 거를 찾기보다는 무엇이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입지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흙 속에 묻혀있던 상급지의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오버슈팅 되어 있던 하급지의 가치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서는 정석대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수도권 이야기하면서 GTX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교통 호재들이 지방에서도 좀 똑같이 봐줘야 될까요? 지방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교통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긴 네. 한데, 예를 들어서 철도 교통이 없는 경우는 이제 버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얼마나 많은 버스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곧 이제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 중심가인 경우들도 많고, 자가용 이용들이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서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듣기로는 2014년에 분당에 좀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다가 다시 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결국은 뭐 점점 낡아가는 도시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시간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이벤트인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실현이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보고 오기보다는 거기에 살고 싶어서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바닥이라는 그런 신호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매매 수요가 많이 없고 다 전세 수요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반등을 할 것이고요. 갭을 줄일 때까지 계속 전세가는 오를 것이고 그 시기가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매는 정체되어 있거나 뭐 네. 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전세가 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시장.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야지 이제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매매로 옮겨가면서 이제 시장 탄력이 생길 테니까요. 예. 지난 장과 지금 장에서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네. 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통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지난 장에서 그런 시점에서 뭐 강남 아파트를 인력 갭으로 살 수 있던 시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인력 갭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오지는 않거든요. 예, 뭐 한 5억 내에서 줄어드는 시기는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10년도의 경제와 2020년도의 경제 규모는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돈의 양도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여러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하신 만큼 이제 성공과 실패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월급쟁이 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뭐 어려운 시기이고요. 예, 어려운 시기이고 뭐 투자를 하셨다가 좀 손해 보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거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셨던 분들도 여전히 좀 어려워하실 건데, 음악이 돌고 돌듯이 시장도 돌고 도는 거라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시기도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내다 보면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